자, 사망의 이렇게 마지막 단어입니다. 안돼. 자, 최대치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최대치수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조건을 보고 식을 세우는 게 있는데, 자, 2차 방정식에 식 세우는 거 하나밖에 없었죠? 두 분이 알파 베타였을 때 식 세우는 게 최고 차항에서 몰라서 a라고 놓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거 하나밖에 없었지? 그리고 전개했을 때 모양이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곱하기 베타는 0 이게 두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야. 자, 근데 2차 함수는 한 4가지 정도가 소개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야. 이해하고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사용하는 기준에 대한 내가 선생님이 노하우를 좀 제시를 좀 해줄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바뀌지는 않아. 자, 식을 어떻게 세울까? 자, 4가지 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 텍스트 건드린 거 아니지? 네. 네, 건드린 거 아니지? 첫 번째 조건이 문제에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고, 뭐가 또 있냐면 지나는 점은 나가 또 주어져 있어요. 근데 개수에 좀 주목해. 한 개만 주어져. 자, 4가지를 다 비교해야 돼. 아니, 지나는 점이야. 지나는 점, 얘 말고 지나는 점이 또 하나 주어져 있다. 자, 근데 각각의 조건을 보고 니네가 이제 좀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일단 꼭지점 하나 딱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꼭지점은 일단 니네가 공부한 게 표준형 일반음밖에 없어요. 표준형 일반음 중에서 꼭지점을 아무래도 알아보기 편한 게 일반음보다는 표준형 아니었냐? 그래서 일단 생각은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형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고, 지나는 점이 왜 주어져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럼 뭐하라? 풀어보자. 문제 갖고 바로 막 이것도 고동치나 그런 거 있어요. 뒤에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봐. 꼭지점이 그림 갖고 그냥 할까? 자,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쳐보자 했더니, 자, 비율을 무시하고 숫자에만 주목하세요. 자, 얘가 꼭지점이래. 그럼 좌표 알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하고의 교점인데 마이너스 5. 그러면 일단 니네가 딱 봤을 때 얘가 뭐냐면 지나는 점입니다. 그 아까 말했던 대로 얘가 꼭지점이에요.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면 표준형을 써먹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식을 표준형의 방식이 이거였잖아요. x-p의 제곱 플러스 q인데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괄호 하나를 0 만드는 숫자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은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바꾸면 될 것이고,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써주면 1차적인 식의 완성이 끝났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식의 상태에서 모르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만 모르죠? 맞나요? 예. 그러면 지나는 점은 항상 원칙은 대입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0,-5를 대입을 한번 해보겠다고. 자, 그럼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계산해볼래? 자, 마이너스 5는 0 대입하면은 16A-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자,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나오죠. 자, 대입했더니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았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써주려고 하는 거야. 지나는 점 한 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최고차항의 개수 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수학은 조건마다 필요 없는 것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꼭지점과 지나는 점의 역할이 뭔지를 꼭 기억을 하자. 자,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꼭지점에 지어져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식사고, 지나는 점이 있는 이유는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알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다. 자, 다음. 자, 다른 형태는 뭐가 있냐면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야, 아까는 지나는 점이 하나였죠. 그럼 이번엔 2개야. 자, 얘도 분석해보자. 일단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표준형을 세워야 될까? 일반형을 세워야 될까? 생각?
추계방정식하고 친한 게 누군지 생각해볼까? 연관성이 있는 게 뭐였죠? 꼭지점에 x좌표랑 항상 똑같았지. 그럼 얘는 유치하게 표현하면 꼭지점하고 친구야. 왜 꼭지점은 누구랑 친구야? 표준형하고 친구야. 그래서 얘도 표준형을 쓸 거야. 논리관계 알겠죠? 앞에서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표준형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하지 말라고. 알았지? 자, 표준형을 사용하고 지나는 점이 하는 역할은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다 쳐보자. 자, 오늘 하는 건 쉬워. 마지막 단은 쉬워. 물론 활용 단어에 좀 활용 문제들이 이제 다양하게 약간 짜증나서 그렇지 모두 분석 다 해줄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1차 함수부터 2차 함수가 쉬웠다니까. 선생님. 나만 그랬어. 자, 보세요. 여기가 꼭지점이고, 자,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비율을 무시하라고. 마이너스 12, y축하고의 교점이래. 자, 그렇게 됐을 때, 식세어봐 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뭐부터 할까? 추계방정식이, 자,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3인데, 추계방정이 숫자랑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형 쓰겠다. 자, 그럼 식은 a에 x-p제곱인데 괄호한을 0 만드는 숫자가 3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꼬랑지에 붙은 숫자는 현재 알아야 몰라요? y좌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q라고 넣어. 야, 그럼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아까는 a 문자 하나 몰랐어. 그래서 지나는 점 하나만 대입하면 답이 나왔지. 일로 와봐. 모르는 게 두 개지. 지나는 점이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문자 두 개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하죠. 야, 잘 봐라. 하나가 있는 이유는 문자 하나 찾으려고 어디 갔어? 문자 하나 찾으려고 주어져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비교를 좀 해보란 말이야. 비교를. 왜 얘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까? 보세요. 지나는 점 누구니? 이거 1,0죠. 얘는 0,-10이죠. 연립방정식 같은 거 써서 하면 안 돼. 그런 거 쓸 수 있잖아. 뭐라고요? 아닌가? 연립방정식이요? 네. 그런 나 거. 이거 연립방정식 맞아. 아 진짜요? 봐봐. 대입해볼게. 1,0. 잘 판단했어. 자, 대입하게 되면은 y가 0이고, 자, 대입한 거 뭐였을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4a 플러스 q가 되죠. 종이나 잘 봐라. 얘가 y값 0이지. 그 다음에 0,-10을 대입하게 되면은, 자, 0을 대입하게 되면 3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니까 9a 플러스 q가 되겠지. 답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이 나오지. 자,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는 연립방정식이 자연스럽게 나와. 아까는 그냥 하나 대입하면 문제가 하나 나왔잖아. 그럼 이게 느낄 수 있죠? 왜 지나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지나는 점이 하나만 있으면 아랫줄에 있는 거 하나를 못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거 풀 수 있냐고. 우리 공부했잖아. 문자 두 개고 식 하나면 이건 x, y에 관한 그냥 1차 방정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고 못 풀어. 연립방정식 스타일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지나는 점도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계산할 수 없어요. 알겠죠? 왜 하나가 아닌지 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지도 느껴야 되고. 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얘는 a 값하고 q 값 찾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표준형에서 미지수, 자, 정확히 말하면 숫자지, 숫자 두 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개수가 두 개. 하나가 아니야. 자, 이해됐나? 자, 이거 안 풀어주고 끌어가 보니까. 자, 풀면은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q가 8이 나와요. 자, 그럼 대입하면 식이 만들어지겠죠? 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좀 복습 아니에요 저거 이거? 겹치는 내용이 덜어 있지.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느낌이 지나는 점이 하나였다가 두 개로 바뀌었다? 그럼 세 개짜리도 나온다. 자, 이번엔 지나는 점이 세 개야. 지나는 점만 세 개 주어져 있어. 자, 이때는 그냥 뭐 세워야 되냐면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을 세우는 게 편리해요. 자, 일반형 사용.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는 알고 넘어가자. 니네가 뭘 생각해야 되는 게
표준형을 내가 추천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무조건 얘만 써는 사실은 아닌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표준형을 안 쓰고 일반형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자, 이건 필기할 필요는 없다. 얘네 집에서 쓸 때. 얘를 만약에 표준형을 안 썼어. 그럼 이거잖아. 자, 그래프에 주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하고 0,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지. 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는 자, A 플러스 이거 A 4를 대입한 거죠? 미안 거꾸로 했네. 자, 마이너스 1은 16A 마이너스 4B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C가 마이너스 5라는 거 밖에 모르죠. 네. A, B 찾아, 그럼 C를 대입해서 치자. A, B 찾아야 못 찾냐? 찾아요. 못 찾지. 막히지. 그러니까 표준이 쓰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이거 해보고 느껴야 돼, 사실. 네. 책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안 써있어, 사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절대적으로 많아. 근데 만약에 되려면 정보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돼. 얘는 정보 부족으로 못 푸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네.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표준형을 쓰지 않는 이유가 표준형을 사용할 때 못 푸는 경우도 있고 식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자, 이것도 느끼게 해줄게. 자, 그럼 보세요. 지나는 점 3개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얘는 그냥 숫자로 써줄게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2하고 0,5를 지나고 1,1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대. 식을 세워보래. 자, 그럼 표준형을 한번 도전해봤다. 보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결과만 외우는 건 안 좋은 습관. 표준형이면 이거잖아. 여기에다가 세 점을 목당다 대입해볼게요. 대입하게 되면 자, 일단 느낌은 이렇다. 문자가 3개다. 아까 지나는 점이 2개인 이유가 뭐였어? 모르는 거 2개 구하려고 식이 자, 지나는 점이 2개 있었다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느낌상 봤을 때 A, P, Q 문자 3개 모르죠. 그럼 일단 점의 개수도 3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도 그냥 표준형으로 사용해서 대입하면 얘처럼 연립방정식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일로 와봐. 넣었어. 넣으면 2는 자 A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전개해. 그 다음에 0,5를 대입하면은 자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니까 그냥 A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돼. 1,10을 대입하게 되면은 자 1을 대입하면은 A에 1-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니네들이 풀어야 되는 건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 복잡하게 생겼죠? 왜? 전개하면 P가 2차가 되고 얘도 2차고 얘도 2차잖아. 문자는 3개인데 이거 계산하려고 도전하면 할 수는 있어요. 얘는 그냥 막혔죠. 못 풀어. 근데 얘는 연립방정식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산은 가능하지만 내가 그래서 위에다가 써줬잖아. 식이 너무 복잡하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니까 이건 좀 아닐 것 같아서 일반형을 한번 해본 거지. 비교만 해보자. y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잖아. 맞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대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점 대입하게 되면은 2는 9a 플러스 마이너스 3b 플러스 c가 되고 자 0,5를 대입하게 되면은 근데 이미 느낌상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x좌표가 0이죠? 이건 뭐야? y절편이야 이거. 대입해봐도 느낄 수 있지. x 0 대입하면 c만 나오잖아. 일반형에서 상수항은 y절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벌써 아까는 전개해서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얘는 그냥 하나가 그냥 쉽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있어요? 자,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대부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10 대입하고 x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c가 5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a, b에 관한 또 연립방정식. 자, 느꼈죠?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a가 1이 나오고 b가 4가 나오고 c는 5가 나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답이 나와요. 예.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냥 외워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가지 정도 있다 했잖아. 자, 4번째. 이번에 뭐냐면 교점을 알아. 자, 우리 알고 있죠? x절표는 방정식의 근과 같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하려고 얘기해볼게. 자, 좌표를 알아야 해. 이것과 자, 또 지나는 한 점. 분석해보자. 자, 얘네가 x절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껴졌던 건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미 느꼈단 말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만약에 생각해보면은 아까 내가 여기다가 쭉 썼다가 지웠던 거 있었잖아. 맨 처음에 식세우는 공식 뭐 있었죠? x-알파랑 x-베타가 인수였어야 되잖아. 2차 방정식에. 자, 그럼 똑같은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걔가 시계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x-알파, x-베타라고 쓰고 나서 방정식이었을 때 는영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a라고 쓰지 않았어? 아까 쓴 거? 근데 이분은 함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는영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y는이라고 모양 맞추기만 해주면 그냥 식 세우는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얘만 다르죠? 나머지는 똑같지? 그럼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근데 이 뉘앙스가 미유가 뭐다? x축하고의 두 교점이 절편인데 2차 방정식의 근거 같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식 세우는 과정에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운 거야. 이해됐어요? 똑같은 논리 과정인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y는이라고만 써준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는 거. 동인아 정신 차려라. 자, 그럼 봐봐. 자, 근데 잘 봐. x축하고의 두 교점은 그래프 입장에서는 지나는 점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럼 얘도 유형으로 따지면 지나는 점 2개, 지나는 점 1개, 합치면 지나는 점 몇 개? 3개야. 그럼 사실 얘랑 똑같아. 지나는 점 3개는 일반형이라며. 그럼 얘는 왜 일반형을 안 썼을까? 느껴봅시다. 자, 또 도전했어요. 앞에서 일반형을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아, 저 요거 하세요. 다 썼어요. 네, 잠깐만. 자, 일반형을 만약에 썼으면 2,0 대입해볼게요. 0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자, 얘 대입하면은 0은 16a 플러스 마이너스 4b 플러스 c. 맞죠? 그 다음에 0,-8 대입하면 자, 또 나왔다. 이거 뭐예요? y절편이지? 네. 그럼 c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잘 봐. 잘 들어. c가 마이너스 8이니까 대입하면 두 개는 뭐 할 수 있어? 웰리 방정식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네. 그럼 몰라도 되잖아, 선생님. 네. 여기는 그렇죠. 쉬워서 근데 자, 당연하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야. 무슨 얘기냐면 대입해서 일일이 푸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야, 얘들아, 사실. 정풀이가 안 될 때. 오케이? 얘는 조건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1번부터 4번 중에서 얘가 조건이 제일 빈약한 거야. 그냥 단순하게 지나는 세 점이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입해서 푸는데 아까 느꼈죠?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답이 편하게 나온다. 근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얘는 좀 저급한 풀이야,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피할 수 있다면 옛날에 배웠던 지식을 써먹겠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볼게. 이게 잘못된 풀이는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죠? 계산이 되잖아요. 서술형에서 야. 이렇게 써도 안 깎여요. 네?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도 안 깎여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까겠다. 왜? 예?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을 거 아니야. 왜일까요? 알려준 대로 안 풀었으니까. 좀 알려줘요. 학교 선생님. 선생님 형안 알려줘요. 그걸 선생님 스타일마다 다르죠. 왜요?
자, 봐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랑 마이너스 4가 방정식의 근인 거죠. 예. 그럼 알파 베타였고 X. 한다. 그래서 y는 A.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그럼 자연스럽게 a를 구하면 되는데 얘의 역할이 뭔지 알겠냐? Y는. 대입해도 되잖아. 아. 그럼 대입하면 a가 나오겠죠? 네. 마이너스 8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지. 그럼 a는 얼마? 1이냐?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고. 이제 뒤에 두 개 먼저 저렇게 식세우고 앞에 거 대입해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저 뒤에 거 두 개 식세운 다음에. 뒤에 거 두 개? 네. 이거를 식을 어떻게 써? 근데 이제 Y가 없잖아요. 맞죠? 이거 두 개로 식을 뭘로 세울 거야? 음. 뭘로 세울 거야? 표준을 쓸 거야? 일반을 쓸 거야? 뭐? 글쎄요. 안 세우죠? 못 세워.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하는 게 맞는 거야. 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풀이는 아닌데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현명한 풀이란 말이야.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자, 그럼 A는 1 대입하면 식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거 연립방정식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에 걸맞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최대처소래. 저게 뭔 뜻인지부터 일단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대칭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제목이야. 2차 함수는 최대 최소의 성질을 갖고 있어가 두 번째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데 비중으로만 따지면 거의 8대2 수준으로 대칭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해. 근데 얘도 알고 있어야 돼. 왜냐? 이동수학에도 나와. 알겠죠? 자, 보세요. 그리고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함수들은 다 특징적인 거에 대한 학습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상하 같은데 상에서는 새로운 함수 그래프를 그리진 않는데 좀 변종을 그려. 막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막 이런 걸 그리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수학하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이런 거 그린단 말이야. 합성함수 이런 것도 막 그림 그리는 거 공부를 해. 그때 함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무조건 니네가 머릿속에다가 딱 저장해놓고 지나가야 되는 건 각각의 함수 그래프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고유. 니네가 수능 볼 때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야 되는 그 특징들이야. 그럼 어려운 문제들은 무조건 그 특징만 써서 풀게 돼 있어. 특징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려. 계산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 문제들. 알겠죠? 수능 문제는 다 개념 문제야. 대부분이. 되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를 빼면. 근데 그런 걸 공식을 많이 외우고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풀 수 있냐? 못 풀어요.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못 풀어. 수학. 고등수학은 더 어려워. 자, 어쨌든 잘 보자. 그럼 2차 함수는 기억해야 되는 특징 두 가지가 뭐다? 대칭성, 최대값, 최소값, 최대 최소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저 얘기를 좀 이해 좀 해볼게.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분석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를 쓰는 게 좀 편하냐면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게 편해요.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 2차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밖에 없지.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성민아 네가 뭐 아까 물어본 거니까 잘 들어야 돼. y값의 범위 있었잖아. 그 얘기 할 거야. 보세요.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이 제일 아래에 있어. 제일 밑에 쳐져 있어. 그때 해당하는 꼭지점의 y좌표가 뭔가 있을 텐데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점들의 y좌표들이 몽땅 다 y좌표보다는 다 아니 꼭지점의 y좌표보다 다 위에 있지.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일단 y값의 범위가 자, 얘를 그냥 꼭지점의 y좌표라고 얘기할 거야. 꼭지점의 y좌표보다 녹색 화살표를 보니까 다 위에 있으니까 커. 근데 꼭지점도 그래프의 점이니까 포함해야지. 그래서 같아도 되고 일반적으로 다 크다라고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범위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로 외우는 게 아니죠. 그래프 보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돼. 알겠어요? 위로 불러줄 때는 반대야. 이번엔 꼭지점이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그 누구의 y좌표들보다 무조건 다 커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y값의 범위가 꼭지점에 그렇죠. 부등호만 뒤집으면 돼요. 네. 자 이번엔 작거나 같다라고 바뀌어요. 그래프로 이해하면 되는 거다. 그때 y값의 범위가 잘 보세요. 꼭지점의 y좌표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제일 작은 꼭지점의 y좌표는 반드시 누가 돼? 꼭지점의 y좌표지. 뭐라고요? 제일 작은 꼭지점의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이해되니? 네. 그때의 꼭지점의 이 y좌표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호. 알고 나면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거꾸로 y값의 범위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가장 클 수 있는 y값은 얘지. 맞냐? 네. 그래서 그때가 2차 함수의 최대값이야. 그래프로 분석할 수 있죠.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렸지만 그냥 그래프 하나씩 그리면서 분석도 좀 해보자. 그래프 하나당 최소값 하나, 최대값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3 범위에서는 그래. 나중에 고등 가면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교육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지. 니네는 고딩 때 공부하는 걸 중딩 때 한 내용이 꽤 많아.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중딩 때 공부했던 2차 함수 개념 중에 일부분이 지금은 고등수학 3화에 나와요. 고1 때 니네가 공부하고. 그때는 그런데도 선생님은 2차 함수가 쉬웠어. 딱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니네는 느껴야 돼, 이 감정을. 알았냐? 자꾸 느낀다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진짜 느껴야 돼, 수학은. 이거 장난이 아니야. 이 유튜브 니네 간다 진짜. 단순한 게 하면은 수학이 재미없지. 나 밑에 이거 수학을 느끼자. 몇분 며칠 것들. 자, 뭐하라.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B가 자, 초고차이 개수가 양수일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자고.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어. 그럼 그때 y좌표가 여기 있으니까 얘 기준으로 나머지 y값들은 다 어디 있다? 위쪽에 배치돼 있지. 대응하는 y좌표들이 다 위에 있지. 그래가지고 y값의 범위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꼭지점의 y좌표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해됐니? 그러면 정리나 좀 해줄게.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래로 불러줄 때는 자, 해봐. 꼭지점의 좌표를 자, 이거를 좀 써줄까요? 여기를 Q라고 합시다. 여기를 P라고 합시다.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를 썼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일 때 빨간색이 y값의 범위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된다는 걸 결국엔 정리했어. 우리가. 그치? 아래로 불러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고 위로 불러볼 때는 최대값이야. 네. 맞냐? 그럼 일단 이게 중요한데 같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꼭지점은 x좌표도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q가 어떻게 나와? 주어진 그래프에다가 식에다가 x에다가 얘를 대입해야지 나오는 거잖아.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두 가지를 물어봐. 이거 구하세요. 이거 구하세요. 그럼 얘는 뭐야? 아래로 불러볼 때는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최소값을 만들어 버리는 애지. 대입했을 때. 오케이? 얘 대입해서 얘가 나온 다음에 그러면 얘는 최소값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야 돼.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일 때 최소값이 Q라는 걸 알아. 이거 만드는 수도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말하고? 만드는 수도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만드는 수가 뭐야? 그러니까 그 P가 제일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Q가 아니지. 제일 싫어요. P보다 큰 숫자를 여기 잔뜩 있잖아. 대입했을 때 최소값 나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른 거야. 말하냐? 그럼 단순하게 그건 1차 함수나 그런 거야, 얘들아. 1차 함수는 단순한 그래프라고 해서 얘는 아니야. 자, 똑바로 해. 그러니까 최소값이 Q인데
P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이걸 좀 써주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P는 꼭지점에 X좌표잖아요 가 아니라 그것도 되는데 정확하게 최소값을 만드는 자 다시 말하면 최소를 만드는 X값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아까 말한 거 대입해야지 나오잖아 P를. 그렇기 때문에 Q의 출처는 P로부터 출발했다 라는 뜻이 이 말이에요. 최소를 만드는 X값. 자, 할 수 있겠나?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잘 들어라. 제목이 최대 최소죠? 예. 아래로 불러 먼저 얘기해보니까 최소값은 얘네. 그럼 최대값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찾아요. 이유는요? 너무 많아요. 너무 끄고. 당연하겠지만 얘네 이러면 안 되죠. 쭉 올라가니까 선생님 여기가 최대값인데요. 더 올라. 돼 안 돼? 안 되지. 왜 그래프는 계속 뻗어나가잖아. 예. 맞죠? 그래프는 무한정 뻗어나가다 보니까 얍얍얍얍. 제일 위에 있는 점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미안해. 제일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최대값을 알아낼 수 있는데 얘는 계속 뻗어나가니까 좌표를 못 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대값은 할수 없다. 알 수 없어요. 그걸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운다고요. 다시. 네, 고등학교 때 그거 구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보여요? 얍얍. 아 그렇죠. 맞는 걸 만들지. 시 아니에요? 수학이네.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자, 최대값은 못 구해요. 자, 결론. 이차함수 아래로 벌릴 때는 중3 수준에서는 최소값만 있다. 결론. 알겠죠? 자, 그리고 녹색 글씨도 좀 파인처럼. 알았죠? 자, 위로 불러부터 얘기해보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가서 맞아요. 논리적으로 흐트러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때가 많아. 야, 서두르지 마. 지금 거나 잘해. 고딩 왜 데스네. 바꾸는 거예요 그걸? 얍얍얍. 그 고딩 데스. 계속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코팅. 그럼 나도 물어보고 싶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들어와 수학 느끼는 거야. 수학을 느끼자. 종이가 이상한 소리네요.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어요. 자, 위로 블록일 때는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똑같아요. 자, 얘가 최대값. 여기가 P일 때 꼭지점의 y좌표가 Q라고 하자. 그러면 위로 블록일 때는 최대값이 있다는 걸 얘기했죠? 자, 그걸 또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P, Q일 때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대지. 반대로. 네. 거의 똑같아. 자, 이거일 때 두 번째 최대. 최대값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아까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저기 녹색 글씨에 해당하는 것도 쓰려 그래. 최대를 만드는 표가. 그쵸? 최대를 만드는 x값 정확하게 최대를 만드는 자 x값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p지 자 말할 때는 꼭지점 x좌표가 되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최대값은 존재해. 근데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점의 좌표를 못 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최소값은 정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럼 결론. 위로 블록일 때는 중3 수준에서는 최대값만 구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표시 안 했구나. 여기 y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은 범위가 되죠. 그래서 제일 크게 q값이라는 거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죠? 얍얍얍. 야, 근데 해보니까 결론은 최대값, 최소값 찾으려고 하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워버렸는데 그래서 최대, 최소값일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내가 주황색 글씨라고 써놨죠? 네. 그래서 표준형을 써야 되는 이유도 지금 느꼈지? 아.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해야 돼. 일반형으로 하면 안 돼요. 귀찮아지죠, 많이. 귀찮아져. 자, 간단한 거 해보자. 야, 저번 수업했을 때보다 굉장히 짧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원수업도 어떻게 했지? 아니, 니네 저번 수업 말고 니네 선배들 수업했을 때. 아, 야, 많이 이걸 걸렸어. 어떻게요? 작년 니네 선배 할 때 이거 1시간 반 넘게 했어. 할 수 있어요? 만들면 많죠. 어. 니네 뺀 거야 그냥 이번에. 왜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후배 보면 해줄까? 아니요.
플러스 잔소리까지. 자, 자, 그리고 자, 요거 하나 얘기하나. 자, 이거 수학적인 기호는 아닌데 앞으로 최대값 썼을 때 한글 쓰기가 좀 귀찮아. 이게 나의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다. 최대값을 라지 M으로 쓰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쓸게. 선생님이랑은요? 뭐 수학 영어로 기호는 아니고 글자예요? 한글 쓰기 싫어서. 맥시멈의 약자, 미니멈의 약자예요. 알겠죠? 원래 S라 쓰지 않아요 최소값은? 아니? 그런 기호는 없어요. 자, 그럼 얘의 최대값은 최소값을 찾아봐라고 했어. 자, 기호로 쓸게. 그러면 일단 얘기해야 되는 게 이거지. 이거 위로 블록이지. 네. 그러면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없다라고 답내면 되고 얘만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뭐로 바꾸라고 했어요? 표준형으로 아까 내가 바꾸라고 했죠? 자, 바꾼 거 그냥 쓴다. 바꾸는 게 제일 쉬워. 맞아.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 네. 그래서 최대값은 4예요 라고 대답하면 끝이야. 간단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빨리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사실 한 번에. 아 암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암산을 해야지. 암산이 어떻게 돼요? 바꿨어.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야 나도 하는데 니네 왜 못해? 자, 바꿨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럭이니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표시하지 말고. 자,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니까 자 마이너스 5가 답이 되는. 자, 말할 때 여기에서는 x는 마이너스 3이 최대를 만드는 x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x값 1은 최소를 만드는 x값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두 종류라고. 얘만 물어보지 않아. 문제 똑바로 보고 풀어야 돼요. 자, 그다음 근데 이게 활용이에요? 실생활 활용은 뒤에 따로 나와 있어. 그게 더 어렵지 않아요? 자, 그것도 이따 얘기할 거야. 잘 봐라. 헤헤. 자, 오늘 책에 나온 문제 마찬가지로 골라서 이렇게 풀 거야. 그 말은 B가 자, 최대 최소를 이용한 와 4번 됐고요. 4번 맞지? 최대 공백, 최소 공백, 아이고 최대 공백. 자, 앞에 처음 얘기한 게 2차 함수 식세우는 얘기를 네 가지 패턴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최대 최소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럼 굳이 따지면 패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자, 근데 최대 최소 개념을 지금 이해를 했다면 할 수 있어요. 잘 봐라. 이런 거야. 자, x 값이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어. 이럴 때 최소 값이 또는 최대 값이 Q라고 써 있으면 노란색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누구랑 친했어? 꼭지점의 좌표였지. 네. X 좌표고 그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Y 좌표. Y좌표. 그래서 노란색 글씨를 딱 보고 니네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P, Q구나 라고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것도 약간 새로운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따지면 5개란 말이야.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개수를 구하기 위한 최고창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항상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식을 다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자. 쉬워 이거. 자, 잘 들어라. x는 5일 때 와 엄마 야, 형 딸발 거리가 제일 싫어해. 제발 좀 하지 마. 아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야. 아니 저 고의가 아니었어. 자, 최대값. 마이너스. 자, 최대값 마이너스 3을 받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노란색 글씨를 해석하면 된다고. 이게 곧 뭐다? 꼭지점. 꼭지점. 자, 지금 이것도 잘 봐. 5가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노란색이 꼭지점에 잡히잖아. 거기에 뭐가 있대요? 최고차항 개수를 구하기 위한 뭔가 또 붙어 있대. 그럼 굳이 따지면 얘는 첫 번째 식 패턴하고 똑같죠. 꼭지점 플러스 지나는 점. 지나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풀기 위한 조건이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 식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서술된 것만 좀 다른 거지. 자, 보자. 그러면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5,-4가 되겠죠. 그럼 바로 식을 표준형으로 세운다라고 우리가 학습했잖아. y는 a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 와우. 됐니? 자, 이거 왔었구나.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a요라고 이제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다 된 거죠. 네. 간단하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럼 얘네가 처음에 잘 못하는 거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문제 풀 거야. 이거 되게 단순한데 참 애들이 이거 어려워하거든. 어려울 거. 자, 그냥 번호는 활용이라고 합시다. 자, 실생활 활용이 아니라 그냥 활용. 1차원도 실생활 하려고 있었어요. 있어. 있잖아. 도형의 넓이 변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시작해. 번호집에 있었고. 자, 조용히 하는 거. 봐봐. 와우.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a라는 일반형 스타일의 식이 있어요. 얘의 최대값을 야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지.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괴사각 몇 가 나온다? 라지 m의 최소값을 계산해보래. 자, 천천히 한번 해봐. 일단 아까 알려드린 거에 따르면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바꿔. 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되고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바꾼 거 그냥 썼어.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얘지. 걔가 누구셔? 최대값이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라지 m 값이 2a의 제곱 플러스 4a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일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숫자로 나와서 최대값은 뭐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끝이란 말이야. 이해되냐? 근데 왜 노란색을 물어봤을까? 이유가 있어요. 숫자로 나왔냐? 식으로 나왔지. 그럼 이거 해석해봐. 이게 의미가 뭐냐면 관계식은 항상 문자 두 개 사이에 어떤 말 그대로 규칙성을 식이라는 거 단 하나로 표현해 준 거야. 오케이? 네. 두 사이에 x 값 또는 y 값, a 값 또는 b 값, 또 문자가 또 있다 치더라도 여러 개의 문자에 어떻게 보면 관계식을 하나로 만들어 준 거란 말이야. 숫자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뜻이겠죠. a에다가 0 대입했을 때 m 값, 1 대입했을 때 m 값, 2 대입했을 때 m 값이 다르지. 그러면 최대값이 only 1으로 정해져? 아니요. 아니잖아. 딱 앞 이쁘게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라지 m 값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애 찾아봐 라고 한 거야. 답을 하나만 그건 쓰고 아니에요. 싶어서. 근데 잘 봐. 이거를 아, 노가다로 대입해서 찾겠냐? 그러지 않아요.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 식을 보고. 잘 들으세요.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1 대입했을 때 뭐, 2 대입했을 때 뭐, 3 대입했을 때 뭐 이랬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함수잖아 함수. 1 대입했을 때 나온 m 값이 함수 값이고 2 대입했을 때 나온 함수 값이고 3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함수 값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스타일이야? 함수야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라지 m을 새로운 식의 y라고 생각하고 a를 새로운 식의 x라고 생각을 하면은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4x라는 2차 함수 스타일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값을 찾아봤더니 새로운 식이 만들어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왜 문제에서 최대가 아니라 최소라고 했을까?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정신 차려.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이면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최소값 물어본 거야. 오. 이해됐어요? 이해됐냐고? 됐어? 자 책에 있는 문제야 이거. 자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니까 또 뭐해? 표준형 또 바꿔야 돼. 이해됐냐? 그럼 패턴이 이런데 표준형을 한번 바꿔. 새로운 식이 나왔다 또 바꿔. 그래서 표준형을 2번 바꾸는 문제. 알겠죠? 자, 약간의 심화 그럼 2로 묶어서 자 이렇게 되니까 1을 더하고 빼야 되죠? 자 그래서 바꾸면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오지. 자 그러면 새로운 식에서는
아래로 블럭이니까 최소값이 나올 것이고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누구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분이 라지 m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됩니다. 알겠냐? 네. 표준형을 몇 번 바꿔요? 결론은 2번을 바꿔요. 알겠죠? 왜 또 최소값을 몰아가는지 이렇게 이해하자고.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의 또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물어본 거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블록이거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자, 만약에 위로 블록 스타일로 나온다면 문제에서 반드시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올 거야. 오. 안 그러면 답을 못 구하거든. 자, 이해됐죠? 짭짭짭. 자, 빠밤밤빠밤. 빠밤밤빠밤. 자, 몇 개만 더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씻어야 돼요. 그냥 해라 좀. 글씨도 안 쓰는데 어차피. 아, 저 아까 좀 너무 안 보여갖고. 안 해도 되잖아. 그거 만져버리지 마. 자, 얘 꼭지점이 이거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 내가 물어봤던 거 같거든. 자,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위에 있대요. 자, 이거 번호 써줄게. 1318번 문제가. 지금 필기하라는 게 아니다. 숙제할 때 참고하세요. 얘도 써줄까? 얘가 자, 얘가 1337번 문제야. 알지? 이 말은 질문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2 위에 있다. 그때 아까는 최대 최소 개념을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P값 찾아 이랬어. 이번엔 플러스가 된 거지. 이 식에 주어진 식에 자, 요 식이요. 이차 함수에 야,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최소값이지. 네. 그래서 최소값 찾아봐 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됐나? 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했던 패턴에 의해서 또 해요. 얘네가 물어봤던 질문이잖아. 이거 상난이도 문제였어 아까. 어떻게 했냐? 표준형으로 바꿨지. 왜?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하니까 꼭지점을 누구랑 치네? 표준형하고 치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에 x-3의 제곱 플러스 3p 자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아까 했던 대로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2분의 꼭지점이 잡혀 3,3p 마이너스 17이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 그래서 대입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래서 p를 찾으면 1이라고 나와. 계산하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식을 다 알잖아. p에다가 1 집어넣어. 전체 식을 다시 한번 써봐. 자,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위에 표준형으로 바꿨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식이 2에 x-3의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죠? 그럼 얘의 뭐를 물어본 거다? 최소값을 물어봤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값? 최소값.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4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아이. 알겠나? 자, 이거 책에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실생활 문제 몇 개 좀 도와줄게. 저도 번호 표시해 줄 테니까 오늘 실제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숙제로 나가는 때 유형 풀어주고 그때 할 때 참고해서 잘 한번 해봐. 자, 흔한 문제 위주로 좀 도와드릴 건데, 자, 2차 함수 식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다 했단 말이다. 최대 최소값과 결과라서. 그러면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식 세운 다음에 답나게 돼 있어. 그럼 식 세우는 과정만 학습하면 되는 거야. 보세요. 자, 이게 우리 책의 1488번. 자, 책에 필기하지 마. 집에서 나중에 숙제할 때. 써는 되죠. 쓰지 마. 필기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 저 이 문제 썼는데. 뭐를? 저 이 문제 다 썼는데. 오히려. 쌤이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 했어요? 어. 아, 진짜. 제일 싫어하는 숙제 미리 하는 거. 아, 숙제 이거 어차피 그냥 안 돼, 그래. 숙제 내줄 때 하지 마. 그냥 개념 필기할 때 번호까지만 써놔. 집에서 나중에 숙제할 때 참고해서 해. 니는 안 그러면 안 보잖아. 풀어놨으니까 안 해야지. 그러고 야 풀어놓고 또 풀어보냐? 안 하잖아 니네. 제일 싫어.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 자, 보세요.
어떤 양철판이 있는데 양철판이요? 철판. 얘를 양철판. 자 폭이 18cm. 이거를 양옆을 같은 간격으로 접어가지고 자 이렇게 접어 올리고 이렇게 접어 올린 거야. 자 그럼 양철판의 모양이 이렇게 위로 솟아나면서 이런 구조가 되겠죠? 네? 아, 네. 상상이 돼? 네. 자 표시해줘야 되나? 아.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디귿자 구조가 되잖아. 오호. 조립품. 그냥 종이 접듯이 접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책에는 이걸 물바지라고 써놨나? 물바지래요.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자 물바지가 흘러나가야 되는 공간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물이 흘러나갈 수 있고 그거보다 물이 더 많이 차게 되면 흘러 넘치겠죠? 이해됐죠? 물바지가 물 흘러 넘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물바지가 뭔지 알아? 네. 몰라요. 아파트나 뭐 네 아파트에서 잘 쓰지 않는데 뭐 주택 같은 거에 보면은 지붕에 다 붙어 있어. 지붕에 물이 비 흘러내리면 내릴 때 앞으로 아래 타고 지나가는 내리라고. 사람들 아, 이 빗물 같은 거 흘러내리니까. 떨어지면 물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뭔지 알아요. 이게 쭉 통로가 지나가다 보면은 지붕 처마 끝에 이렇게 물관이 이렇게 있어요. 짱구에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로 물이 이렇게 내려. 학교에 많아요. 학교에 학교 그래 공공기관 같은 데 있어. 짱짱짱 나. 그거 물바지야 이게. 자 그냥 참고하면 되겠고. 자 그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짱구. 했을 때 빨간색 물이 흘러나가는 지역이 잘 들어. 빨간색 구간에 물이 흘러나가는 데라 하는데 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일때 자 뭐를 물어봤냐면 물바지의 높이를 물어봤어요. 야 그럼 생각 물어본 게 물바지의 높이다? 그러면 미지수 어디다 쓸 거야? 물바지의 저는 높이에다가 x라고 쓰는데 이거 직사각형이야? 네. 여기도 x야? 네. 당연히 접었기 때문에 여기도 x고 여기도 x야.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 뭐라고 마이너스 할래? 2x. 그렇죠. 18-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건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무슨 식으로 세우냐? 넓이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 2차함수 나오잖아.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면 넓이를 전체를 모르니까 y라고 하면 자 18-2x 곱하기 x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함수야? 2차 함수가 만들어졌어. 네. 이해됐어요? 자, 뭐 물어봤죠? 넓이가 최대일 때 물바지의 높이를 물어봤어. 자, 물어본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넓이를 물어봤니? 아니요. x를 물어본 거죠.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뭐를 물어본 거냐면 최대를 만드는 x값 물어본 거야. 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x값도 중요하다고 한 거라고. 그러면 꼭지점이 무슨 좌표야? x좌표. 자, 그럼 x좌표 찾아. 전개한.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인수분해 된 스타일이죠? 예. 그냥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니야 사실. 그래서 어쨌든 전개해서 귀찮지만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아. 자 그리고 이거 풀고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야. 잘 봐. 이거죠?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니까 자 2분의 아니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바꿨을 때 자, x-2분의 9의 전체 제곱 빼고 자, 뒤에는 안 쓸래. 이유는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좌표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구하지 않겠다고.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면 써야지 당연히. 이해됐어요? 서술형이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건 서술형이 아니야. 자, 계산해서 를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써야 돼요. 뭐라고요? 관계식을 안 세우면 어떻게 풀 겁니까? 식은 당연히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찾게 되면은 x좌표는 뭐가 되냐면 2분의 9죠. 답이 2분의 9야 이거. 하이. 이해됐어요? 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편법이 아니고 책에는 사실 안 나와 있거든. 편법이. 그리고 내가 서술형을 싫어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준 풀이로 풀면 자꾸 틀렸다 그래.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거 니는 시험 보려면 아직 멀었지만 미리 얘기하면은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거다. 근데 절대로 안 틀리는 풀이. 네. 내가 써주는 거는 서술형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시선에 따라서 그냥 보기 싫어서 깔 수도 있는 풀이야. 근데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절대로 문제가 없는 풀이다. 자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이게 더 쉬워요 그게? 쉬우니까 알려주지 않을까? 보면 알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y는 그러니까 그냥 18-2x 곱하기 x 20이 나왔죠? 네. 내가 아까 이거 무슨 얘기했냐면 이건 그냥 인수분해 된 것처럼의 식이지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잘 들어봐. 이렇게 돼 있으면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죠. 네. 그럼 좌면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돼 있네. 그쵸. 그러면 0 만드는 x값 재현아 그거 만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네. 공부하기 싫은 거야 너 지금. 치워 빨리. 책상에 묻지 마라 우리가. 예. 수업 시간에 자꾸 시계를 보시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보는 거지. 하지 마. 집중력이 너 너무 많이 떨어졌어 요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본인도 느끼지 않나? 집중력 있게 좀 해. 어렵잖아. 자 보세요. y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인수분해된 스타일이다 보니까 2차 방정식 인수분해된 스타일이 돼버렸어. 그럼 x값 그냥 찾아. x는 얼마야? 0구. 그렇죠. 이걸 왜 했냐면 이게 x 절편이라는 걸 알잖아. 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전개해봤더니 이건 머리로도 보이잖아요. 그냥 음수잖아요. 네. 그럼 위로 볼록이죠. 네.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떻게? x축이 있는데 x절편이 0하고 9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래. 그럼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리는 게 대략적으로 가능해요. 네. 야, 이 차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대괄호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2부는 아. 누가 존재해요? 꼭지점이 미안해. 축이요. 축이 존재하죠. 그 축은 어떻게 찾았죠? 나누기. 그렇지. 나누기였죠. 그럼 어머. 2분의 답이 나오겠어. 이거 호주령이 배고 깔.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야. 내가 이거 써서 까인 사람을 아직 못 봤어. 못 아 봤어. 그래요? 아니 그거 쓴 학생이 있어요? 오. 그거 걔는 안 된다. 까였어. 어, 내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했대. 깔끔하다. 이거 바꾸는 걸 생각을 못 했대. 작년 같은 거.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데 답은 맞았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상관없으라고 다 했지. 나왔어요? 상관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한 거는 일만의 요소 때문에 그래. 학교에서 이걸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 안 알려주겠죠. 학교에서 그냥 교과서적인 풀이 위주로밖에 잘 안 해. 그럼 이것만 알려준다고. 근데 이걸 쓰면 괜히 뭐라고 할 수도 있다. 니네 서술형은 맞아도 틀린다고 자꾸 까. 답은 맞는데 부분 점수를 깐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100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 평균을 내리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깐다니까. 이거 쓰면 깐다고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쓰는 게 가장 현명하죠. 1점이 까이기 싫어. 객관식에서는 이게 더 좋지 않아? 객관식에서 써도 되지.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다 똑같이 얘기해 줄 거야. 객관식에서는 적극적으로 써라. 똑같아. 근각에서 한 게 교과서 안 나오니까 내가 쓰지 말라 했잖아. 근데 객관식은 쓰라 했잖아. 똑같은 거야 컨셉이. 책에 안 나오는 거 쓰면 안 되는 거지. 근데 편법이 아니라 근각에서 하니까 편법이냐? 아니에요. 아니야. 물론 교과서에 안 나오는 뿐이지. 써도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x값. 다시 말하면 꼭지점에 x좌표를 물어보는 거니까 나는 뭐 갖고 찾았어요? 대칭성 갖고 찾은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그 과목을 싫어하는 애들은 이거를 참 좋아하겠죠. 왜? 식이 인수분해가 돼. 계산이 편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냥 0 만드는 거 찾아서 나누기 2하면 x값 되겠어요.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잘 들어. 심지어 최대값을 물어봤다 치더라도 이거를 계산해서 식에다가 대입하면 또 겁나 편하다. 볼래? 오. 왜 그런지 알겠어?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이게 좋은 거야. 심지어 계산도 편해. 2분의 9가 꼭지점 x좌표 돼. 맞냐? 네. 대입했어. 어떻게 돼요? 2분의 9 대입하면 숫자도 깔끔하지. 네. 얼마야? 9점. 네. 2분의 9점. 그래서 2분의 81이 나온다는 것까지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대입 어디 갔어요?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거기다 제곱해야 되잖아. 써야 2분의 9 제곱할래? 물론 할 수 있지만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얘가 좋기는 해. 최대값 찾을 때에도 최대를 만드는 x값 찾을 때 이것만 쓰면 안 된다 그러지. 원칙은 교과서 중에 풀이다. 그런 문제 있어요 이게? 자,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 2차 함수는 식을 세우면 많은 문제들이 식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된 식으로 선생님 경험은 한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은 인수분해된 스타일의 식이 세워져요. 그럼 대부분 이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적용돼요. 오. 근데 간이.
니는 일단 이거 먼저 연습해. 알았어요? 계산 귀찮아하지 마.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꼭지점에 x 좌표를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뭘로? 대칭성을 이용해. 자, 맞나? 그러면 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한번 지울게. 이번에 유연 되게 많던데.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1350번 문제. 상당히 그래요. 그 활용 문제 상당히 꽤 많다. 자, 이거 2차 방정식 때 비슷한 거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제곱근이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얘 정사각형이고, 얘 직각 이등변삼각형. 그때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네. 뭐라고요? 넓이의 합이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일단 무슨 식 세울 거야? 넓이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 돼. 최소일 때의 이렇게 적혀있거든? 그때 AC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얘를 모르니까 일단 X로 놔. 오케이? X로 놔. 여기가 18-X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식을 세우자. 넓이식 세우자 그랬잖아. 이걸 내가 뽑은 이유가 있어. 잘 봐.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니까? 넓이를 모르니까 Y라고 하면 X제곱. 그렇죠? X제곱이죠. 자, 얘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길이가 똑같지? 자, 얘는 인수분해 스타일이 아니지? 이럴 때도 있다고. 알겠냐? 이게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얘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전개해서 정건해야 돼. 자, 전개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 그것도 어떻게 다른 편법을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데 굳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 필요가 있을까?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자, 이거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 같죠? 그럼 꼭지점의 y좌표 108이보다 넓이의 최소값. 그럼 그때의 x값 물어본 거니까 x는 얼마? 6이 답이야. 알겠어? 이렇게 x값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알겠죠? 꼭지점에 x좌표. 자, 알겠어요? 자, 마지막. 자, 잘 봐라. 야, 니네 2차 방정식 때 로켓 쏘는 문제 하나 있었지? 위로 던지는 문제. 기억이 안 납니다. 화학 그 뭐지? 오늘 줌 프린트에 있어요. 풀어보시면 돼요. 튕기는 자, 보아라. 그게 함수로도 나온단 말이야. 지면으로부터 로켓을 쐈어. 자, 로켓이 있는데, 자, 이거는 친절하게 미지수를 다 줬어요. x초 후에 높이를 y라고 하네요. 관계식도 줬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나중에 물리 시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과학 고등학교 때. 근데 아직 안 했으니까 당연히 식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 지 몇 초 후에 지면이 떨어진 거지. 물로켓이다. 사람이 그 우주관 로켓이 아니에요. 알았죠? 떨어지면 큰일 나지.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 지 몇 초 후에 떨어지냐. 이거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식을 저희가 만들라 했는데 수학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식 안 나와 있고. 글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과학 시간에 나오겠죠. 쟤 수학 못하는 사람은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리지. 그래봤자 2차 함수라서 틀리면 안 되죠. 물리 때 거듭식 문제는 식이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스타일로 나와. 과학이 수학이 그럼 많이 있어요? 나오죠. 와 이거 교과서 2차 함수잖아. 과학 교과서예요? 네. 어우 공식 자체가 2차 함수 스타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2차 함수 잘해야 돼. 자,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네.
자, 그 생각 마찬가지.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 있죠? 그럼 원칙대로 풀어.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자, 바꾸면 아씨. 마이너스 5에 아우구나.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80 이렇게 돼. 자, 그럼 이걸 해석해보자. x는 시간이죠. y는 높이지. 그럼 일단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이지. 네. 그러면 최대값이 80이네. 그러면 이 로켓의 최대 높이가 80m예요. 네. 그때 시간은 얼마다? 4초. 4초인 거야. 이 문제 없죠? 개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알겠어? x는 4초가 흘렀 발사한 지 4초가 흘렀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대. 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 단순 논리를 풀면 이렇게 해도 돼. 올라갈 때 4초가 걸린 거잖아. 그럼 내려올 때도 4초가 걸려서 답은 8초인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해석하면 이거죠.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얼마인 거예요? 80m. 용이지. 아. 지면에 떨어졌을 때 아. 지렸다. 여기 항상 80m 위에 살아? 답은 4초 아니에요, 근데. 왜 8초라고 써줬잖아. 왜 8초예요? 아 진짜 잘 들어. 올라갈 때 4초 내려. 그래. 아니, 최고 높이 도달한 지 몇 초 후잖아. 아, 그렇네. 아 맞구나. 그럼 4초 4초잖아요. 아 미안하다 야. 아. 일단 됐어요. 미안해요. 자 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면에 떨어졌을 때는 높이가 0인 건 이해됐죠? 네. 그래서 니네가 가진 거 해야 되는 건 일단 식은 다음까지 세웠는데 이거를 구한 이유는 잘 봐라. 높이가 0일 때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높이가 0일 때 니네가 풀었던 건 사실 2차 방정식 활용 때 이미 했어. 네, 그쵸. 했어. 그래서 y에다 또 0을 영어 집어넣는데 네. 0을 집어넣으면은 자 뭘로 묶여요? 5 x로 묶이면서 8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럼 x 값이 0 또는 8이야. 이거 2차 방정식 때 했다고. 그럼 0은 뭐냐? 발사하기 직전. 네. 그럼 높이가 0일 거 아니야. 얘는 발사. 최고점 찍고 내려와서 또 땅에 처박힌 시간인 거야. 그래서 8초라고. 감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식 써야 돼. 원래는 이게 맞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최고 높이에 도달한 시간 기준으로 몇 초 지나서 떨어져 라고 했으니까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은 4초잖아. 이해됐냐? 2차 방정식 때는 이걸 안 물어봤다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안 물어봤다고. 왜? 그건 2차 함수 문제거든. 그래서 지면에 떨어졌을 때 또는 이런 건 있었죠? 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간. 그럼 그거는 그냥 높이 관계식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높이 자리에다가 40m면 40 대입해서 표현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함수는 이제 오늘 처음이잖아. 그래서 그때는 안 나왔는데 이제는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왜 구했어? 최고점 기준으로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고점 도착했을 때 시간을 알아야지 계산할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2차 함수 스타일 문제에서 나온 거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8초가 아니죠? 4초가 답이에요. 자, 이해됐죠?